안녕하세요.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제가 저쪽에서 대사관 해외 좀 갔다가 이제 복귀해서 첫 기자 브리핑인데요. 뭐 나름대로 좀 현재 진행 중인 목차를 좀 뽑아봤는데 이게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하실 과제인지는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혹시 기타 다른 사항들도 혹시 문의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공청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서 제일 첫 번째 시작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청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신청사 관련된 공투부터 시작해서 잘 진행이 돼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6월 12일 날 이제 드디어 착공식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8년 12월에 저희가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건축 연면적은 약 8만 회배 정도 되고 지하 4층에 지상 15층 규모로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저희 뭐 최근에 여기 주차장도 하면서 여러분들도 또 주차 문제 좀 기자분들 좀 어려움 좀 겪으실 텐데 그래도 신청사를 하게 되면 주차 대수가 1065면이 신청사 자체로 좀 들어가서 주차 문제가 많이 해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앱들 공용 주차장 조성 사항입니다. 요 사안은 뭐 사실 민선 7기 때부터 시작을 좀 한 사안인데 이게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서 민선 7기 때 시작하지 않았던 신청사가 시작되면서 앱들 공용 주차장과 신청사 간의 공사의 그 뭐라 그러죠 같은 중복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서 현재는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약 35.47%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보다는 조금 뭐 중간에 저희가 그 오염토가 좀 나와서 여기 한 3, 4개월 정도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좀 있어갖고 당초 12월에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인 게 내년 3월로 준공이 좀 지연됐다라는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앱들 공용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635면의 주차장을 갖게 됩니다. 4페이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앱들 공용 주차장과 신청사를 다 완공하게 되면 저희 시청에 전체적으로 약 1,800면 정도의 주차 대수가 좀 돼서 28년 이후에는 주차 문제로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루원복합청사입니다. 요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선 6기 때부터 사실 서북부 지역의 어쨌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당시에는 제2청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시작을 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때 22년 4월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면적은 약 4만 7천 회배고 지하 2층에 지상 13층 정도고 사업 규모는 1,800억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기관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민선 8기 들어서 인천시의 공공시설 재배치와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기관이 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확정이 됐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고 5페이지 보시면 현 공정률은 85%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준공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 들어가려고 했던 기관들의 입주도 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관련된 뭐 내부적인 공유 심의나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지금 현재 기관 배치가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약간의 설계 변경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재개가 되면 올해 9월, 10월에 공사는 준공이 되고 도시공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그 기관 입주의 준비를 마치게 되고 올해 11월, 12월에 이제 기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개선 방안 좀 나와 있는데요. 아마 기자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그 앱들 공용 주차장과 지금 신청사가 지금 착공을 하다 보니까
당초 이제 애떨 주차장 착공하면서 주차면이 193면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관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기자분들께 좀 많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 전 직원들도 일단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아동승, 임산부, 거동불편자만 신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준을 좀 정리했고요. 만약에 차가 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문학경기장과 예술회관에 대체 주차장을 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6페이지에는 이제 아마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루원복합청사와 관련된 도시공사에서의 약간의 좀 반대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재정기획관실과 협의가 잘 돼서 지금 이제 7월, 8월에 매매 협약을 좀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새내기 공무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새내기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관과 공직관들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직업 하나면 이제 평생 직업으로 했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도 그런 직업의 하나로 좀 이런 생각을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 공직에서도 이 새내기 공직자들이 어쨌든 공무원, 공직사회라는 사회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인사의 새로운 과제로 좀 떠오른 상황입니다. 해외 보시는 바와 같이 22년, 23년도에는 좀 많이 이 신규 공무원 의원 면직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24년도부터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좀 신규 새내기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좀 잘 정착이 되지 않았나라고 자평을 좀 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도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추진현황 보시면 웰컴 키트라는 뭐 대기업이나 뭐 웬만한 중견기업들은 신규자들을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 신규자들 들어오면 이렇게 커다란 네모 박스를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키트들을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작해서 보고하고 있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관련된 활동들을 저희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단계에서는 저희가 신규자들 대상으로 저희 현재 실무하시는 TF를 구성해서 실무자들에게 다양한 직무 교육을 좀 하고 있고 관련된 대상 업무 가이드북, 그 다음에 1박 2일 아카데미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를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신규자들이 업무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적으로는 아무래도 새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필수 보직 기간에 대한 단축, 그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인사관리 차원에서 의원직 퇴직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 조사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서 새내기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생시정 바로 알기입니다. 저희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한테 체감하지 않는 정책은 사실은 없는 정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시의 정책들을 알리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저희 시의 정책들을 바로 알고 그분들과 또 그 시의 정책들이 뭔가 좀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회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생시정 바로 알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24년도에도 한 3회 정도 했고요. 올해도 지금 하반기 때 최근에 이 선거 때문에 저희가 못했던 거를 이제 하반기 때 좀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별 혹은 직능단체별 한 5회 정도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로는 이제 오늘 오후에 약간 복지 관련된 단체들 대상으로 첫 번째 하게 될 것 같고요. 26일 날 부평지역, 북부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정 설명에 대한 기획 구성을 좀 써놨는데 예전처럼 그냥 일방향 구성의 이런 시정 설명이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좀 컨셉들을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베이스캠프, 드림광장, 미래전망대, 시민행복 정상이라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관련 분야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이제 비전 특강하고 뭐 이런 식의 순서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혹시 관련돼서 질문하실 사항이나 기타 다른 거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언론사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일보 한달수 기자님. 예, 한달수 기자입니다. 네. 그 신청사 관련해서 충무시설 같은 경우는 신청사 설계에 좀 혹시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신청사 인근에 뭐 설치한다는 이야기도 저희 나오긴 했었는데 청사 내부가 아니라 인근에 설치하는 거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신청사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인근은 아니고 저희 지금 아마 애들 주차장 지금 보면은 신청사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저희가 조경이나 뜰이 있게 되는데 그 뜰 지하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 지하 주차장에 연결되게끔 해서 지하 3층 규모로 저희가 해서 대피 시설과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짓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뭐 또 여러 가지 시설 기준도 있어서 그거에 좀 잘 맞춰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중부일보 전혜주 기자님. 몇 가지 하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계속 여쭤보시면 돼요. 지금 중앙건설본부 재설차 작업장 부지 문제 이거 지금 해결됐나요? 일단은 지금 어디죠? 네,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에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일단 인천대공원 자체에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벚꽃 축제 기간 동안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그때는 또 임시적으로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조율하는 방법으로 현재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 놓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어디다라고 뚜렷하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 방안들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도시공사 언급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용역이 끝날 때쯤 도시공사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고 이에 따라 종건이 도시공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재설차 문제가 불거진 건데 이게 사실 토지 매입비랑 보전 분담금까지 합쳐서 한 30억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 좀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도 있다는 그 소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은 공공시설 재배치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용역 보고서나 이런 걸 자세히 보지 못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루원복합청사의 기본 틀은 사실은 뭐 서구 쪽이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인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행정공공청사 행정기능들을 그쪽에 좀 이전을 해서 그쪽의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게 제일 큰 거였었거든요. 루원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됐든 종건이 됐든 행정기능이 갔을 때 그 기능을 가장 지역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북부 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들이 많이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도시공사가 가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도시개발이나 서북부 지역의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뭐 종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뭐 어쨌든 비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시설이 균형적으로 배치되고 그것들이 이제 작동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효과를 보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사실 도시공사 지금 현 위치에서 이제 반경 1km 내에 이제 그 재설차 작업장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은 사실상 남동구 끝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재설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좀 대책 같은 거는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아니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자분들 말씀하신 대로 거리상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비효율적이거나 혹은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수용을 좀 해서 그거를 지금 장기적으로 어디가 지금 최적치인가,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유유지라든가 현재 그쪽 서창 지역이나 이쪽 남동구 쪽에 대한 개발 상황들 여러 가지 보면서 그건 좀 찾고 있습니다. 시유지 부유지가 아예 없고 이제 사실상 협의 보상을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도시개발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고 있어서 그거는 좀 아마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이 어쨌든 뭐 저희 공무원 생각이 뭐 맞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현재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응병 하나 더 네.